그러면 2부 현대미술과 보존가의 고민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네.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에서 끝은 냈었죠. 2부는 사실 제가 조금 현대미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북유럽 오슬로로 가보겠습니다. 노르웨이 하면 뭉크를 네.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 절규라는 작품인데요. 뭉크는 굉장히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보시면 뭉크는 작품을 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붕이 없는 창고, 오슬로면 굉장히 북유럽 춥고 눈도 많이 올 텐데 뚜껑이 없는 그런 지붕이 없는 창고에 작품들을 저렇게 쌓아두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작품을 숙성시키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숙성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자기 작품을 너무 강하게 키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작품들이 오래 그 밖에 있다 보면 약간 뿌옇게 변하기도 하고 먼지도 안고 뭐 찢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 눈이 저렇게 많이 오는 동네인데 그러니까요. 물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런 작품을 이제 뭉크가 죽고 나서 뭉크 미술관에 모두 이제 기증을 하게 되었고 그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술관에 걸려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물방울 떨어진 것처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다 새똥이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술관은 도대체 새똥이 묻어있는 그림을 전시장에 걸어두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뭉크가 의도했던 작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보건가가 만약에 저거 새똥은 오염물이야라고 규정을 하고 닦아내어 버릴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 현대 미술로 올수록 그리고 기이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을 쓰는 작가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도전해서 쓰는 작가들 이런 작가들일수록 이 보존가들이 해야 하는 고민이 많아지고 절규를 하게 되죠. 뭉크의 또 다른 절규 작품이네요. 네. 근데 뭉크가 새똥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없으니까 작가가 없을 때 그럼 보존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는 뭔가요? 제일 존중해야 되는 것이 작가의 의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가가 만들어낸 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죠. 이게 진짜일까? 진짜 작가가 원했던 것일까? 작가가 살아있다면 물어보면 제일 좋을 텐데 작가가 죽고 없을 경우는 여러 가지 문헌 조사도 하고요. 작가와 친분이 있었던 뭐 유족, 친구, 조수 이런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새똥을 지금 닦아낸다고 하면 나중에 아니야 그 새똥이 진짜 작품의 일부라니까 그러면 다시 새똥을 묻혀야 될까요? 되돌릴 수 있으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를 싸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할 것 같아요.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지. 여기서 저희 이제 끝날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우리 서포터즈 학생들이 아까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마이크 상황 때문에 한마디도 못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지금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작가가 이제 사후에는 조금 의사결정이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완전히 작가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AI가 있다면은 그런 AI의 의사결정이 작가 이후에 뭔가 보존이나 복원의 활동에서 어떤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요즘은 AI가 그림도 그리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더 잘 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 작품을 처리를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품 하나하나가 똑같은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슷한 시기의 작품, 똑같은 제목의 작품이더라도 처리를 할 때 반응하는 것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많은 데이터가 쌓인다면 한 작가에 대한 뭐 수천 점, 수만 점의 작품에 대한 뭐 데이터가 쌓인다면 그런 결정을 하나의 테스트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경험이 많은 보존가 그리고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비슷하게 보이는 작품인데요. 두 점인데 하나는 관람객이 일부러 찢은 작품, 하나는 작가가 일부러 찢은 작품이에요. 어느 것일 것 같으세요?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작가가 일부러 찢은 그림. 찢은 것도 좋은 약간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느낌이 있어요. 네. 저 작가는 루치아노 폰타나라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저렇게 이제 화면을 팽팽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칼을 가지고 이렇게 쫙 표면을 그어서 작품을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를 모른다면 결정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현대미술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인데요. 영국의 현대미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저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입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굉장히 기이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뒤에 보이는 저 상어 작품은 포르말데하이드 용액, 저희 뭐 해부해서 이렇게 담궈놓는 그 부패 방지 용액에다가 상어를 넣어서 작품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주 엄청난 가격에 팔았죠. 그런데 이 작품이 팔리자마자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상어가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존가들은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포르말데히드 용액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야 되나? 뭐 상어한테 어떤 처리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데미안 허스트의 답은 다른 상어로 바꾸면 된다. 내 작품은 저 상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른 상어로 교체되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상어를 다른 상어로 교체를 했죠. 그럼 이제 하나의 작품, 작가가 이게 끝이라고 완성을 했던 작품이 다른 상어가 바뀌었는데도 원본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설명해주는 현대미술의 한 단면이죠. 저렇게 포르말데히드에 생물을 넣어놓고 보관하는 거는 자연사박물관이나 네. 실험실 가면 되게 많잖아요. 네, 저희는 네. 원형을 보존하고 되게 종특이성을 막 그렇죠.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작가의 세계네요. 네, 아주 기이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많고요. 네. 이 작품은 펠릭스 곤잘레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구겐하임이 실제로 소장을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저 산더미 같은 사탕을 수장고에 넣어두고 있을까요? 아니고 종이 한 장에 이 작품을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는 종이 한 장을 소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탕 300kg을 뭐 미술관 전시장 구석에 쌓아놓고 사람들이 집어갈 수 있도록 하시오. 이게 이제 작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 미술이라고 네네네. 하는 것이 현대 미술에 들어오면서 이 보존가들이 그러면 저 사탕을 보존해야 한다고 할 때 무엇을 보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네요. 실제로 그러면 저 사탕이라는 것도 그냥 공산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탕이 지금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지를 않는다고 해요. 네네네. 그러면 뭐 비슷한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뭘 만들어서 전시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로컬 슈퍼마켓에 가서 사온 사탕 무더기를 전시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존가들이 같이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현대미술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고전 미술과 완전 다른 개념이네요. 네, 뭐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뭔가 복원가가 전문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들은 되게 옛날 미술을 복원하는 네. 거 있다면 현대미술 쪽엔 전문 복원 과정이 따로 있나요? 아직 몇 군데 유럽의 몇 군데 학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아직 전문적으로 큰 뭐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기는 해요.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음. 어디까지가 진짜 보존이냐가 네, 정말 네, 네.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이 사례도 뉴스에 한번 네, 맞아요. 보도된 적이 있죠. 네. 벽에다가 바나나 붙여놓고 작품이라고 했고 이 작품이 자그마치 12만 달러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명이나 샀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팽이 예술가가 지나가다가 저 바나나를 떼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작품 훼손된 건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이제 즐거워했죠. 음. 너무나 재밌으니까. 그랬지만 이제 이 작품이 당시에 이제 한 갤러리에서 소장을 하고 전시를 했던 것인데 얼른 슈퍼마켓에 가서 다른 바나나를 사왔죠. 아, 그리고 저렇게 다시 붙인 거예요? 그렇죠. 저 바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생각과 개념을 전시를 한 것이라는 거죠. 네. 저걸 또 뜯어 먹은 행위 예술가도 진짜 간이 크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작가는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음. 네, 카텔란이라는 저 바나나를 붙였던 작가는 야, 내 작품을 저렇게 재미있게 에피소드를 더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또한 또 작품이 되겠네요. 네, 네. 뜯어 먹었다더라. 또 작품. 네. 네. 그리고 우와, 이 그림은 뭔가요? 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전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람들의 그 전시 관람 후기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눈물이 난다. 뭐 이런 평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몰입감이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 중에 몇 점이 그 하버드 대학의 식당에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해요. 식당에 걸기 위해서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한 작품이었는데 창가에서 저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오래 있다 보니까 색이 많이 변질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변화된 탈색되어 버린 색을 처음에 그 로스코가 칠한 색으로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저희가 뭐 보통 그 전통적인 예술, 유화, 아크릴화 이런 것이 그런 기법이 아니라 이 천에 완전히 스며들게 이 작가가 직접 만든 안료를 가지고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색을 뭔가를 칠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 위에 색을 가진 빛을 쪼여서 원래 작가가 만들었던 색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색맞춤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면서 디지털 복원 이런 개념도 만들어낸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또 복원에 들어간 또 하나의 사례가 되겠네요. 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하나 백남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백남준은 텔레비전을 써서 예술 작품을 만든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이 캔버스를 대처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가면 이렇게 텔레비전 1000세대를 쌓아 올려서 탑처럼 만든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서포터즈 여러분들은 아마 저렇게 볼록 튀어나온 텔레비전 본 적이 있나요? 저희 집 아이들은 없답니다. 이게 저게 옛날에 브라운관 모니터라고 해서 엄청 뚱뚱하고 무겁고 이런 텔레비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본 적 지금은 없어요? 저 집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릴 때는 저런 TV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술관에 1988 올림픽을 할 때 백남준 선생님이 와서 기념비적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에서 저걸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쌓았다고 하는데 이게 수명이란 게 있잖아요, 그쵸. 전자제품이. 그래서 아까 중간에 어떤 분이 복원을 할 때 재료가 똑같은 재료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은 저렇게 똑같은 CRT 모니터를 구할 수도 없고 만들어주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미술관은 몇 년 동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한창 복원이 진행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은 LED 모니터, 납작한 평면 모니터로 바꾸고 원래 가동이 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약간 혼용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LED는 이렇게 평면이고 저 뚱뚱한 텔레비는 곡면이었잖아요. 약간 맞아요. 이렇게. 네. 저희가 지금 보는 곡면과 네. 반대쪽으로 튀어나온 곡면.
그 느낌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도 왜 꼭 그러면 저렇게만 세워두어야 할까? 그냥 저 모든 부분을 다 요즘 나오는 필름 TV 같은 필름으로 된 그런 네네네. 것으로 쫙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정말 VR로 해서 네네. 누구나 핸드폰에 담아서 볼 수 있는 작품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 현대미술이 던지는 그 질문들이나 문제들이 굉장히 그 보존가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정말 흥미진진한 현대 미술과 이렇게 보존가들의 고민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한 독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만 함께 나눠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래 네. 기다렸는데. 네, 작가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다 보니 보존과학이라는 학문이 아직은 어떤 작품을 완벽하게 복원하거나 보존을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작가님은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전통적인 작품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서양에서 이미 진행이 되었어요. 아까 18세기에 이미 그런 직업군이 생겨났다고 하면 어떤 뭐 약품을 사용해서 어떤 때를 제거하고 어떤 바니스를 제거하는지에 대한 사례도 많고 뭐 연구 결과들도 많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현대 미술 작품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것 같고 그 전통 미술과 비교해서 더 뭐 연구할 거리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요즘의 관심은 이 현대미술 작가들, 현대에 지금 막 이제 떠오르는 작가들,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재료에 관심이 있고 어떤 그 실험들을 해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과연 뭘까를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현대 미술 복원의 또 이제 또 새로운 전문가가 우리 민진 작가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릴 건데 이거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인 건데 작가님이 복원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작품 혹은 가장 복원하기 어려웠던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네, 간단하게. 가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뿌듯했던 작품은 사실 미술관에 상태가 좋은 작품들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아버님의 그림을 미술관에 기증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작품을 제가 보존 처리를 해서 깔끔하게 이제 그 전시장에 걸어 두었을 때 그 아드님이 오셔서 보시고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고요. 복원하기 어려웠던 작품은 지금 미술관하고는 상관없이 제 친구 하나가 집에 걸어놨던 작품이 땅에 뚝 떨어졌는데 그 위로 물걸레 청소기가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가? 네, 그래서 작품 표면이 막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한번 해줄게, 한번 해볼게 이러고 이제 받아왔는데 네네. 사실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못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 금방 잘해서 돌려줄게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잠깐 마무리 멘트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네. 요즘은 뭐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나리자 작품, 모나리자라고 이제 구글링을 하면 정말 수만 가지의 정말 붓터치 하나도 다 볼 수 있는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12시간, 6시간 비행기를 타고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 미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원본의 미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그 감동 이런 것들은 그것을 잘 지켜내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물론 열심히 이런 작품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작은 손짓 하나 뭐라도 조심해서 미술관에 올 때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 숨은 노력을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저희 지금 미술품이 품고 있는 비밀을 작가님과 하나씩 이제 풀어가기도 했고, 또 보건가들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또 메시지를 남기는 과정을 함께 했던 그런 랜선 미술 여행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대에 느끼는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김은진 작가님과 함께한 북토크 강연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긴 시간 끝까지 멋지게 강연해 주신 우리 작가님과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10월 달에 달짝한 사이언스 우리 집에 화학자가 산다의 저자 김민경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먹거리와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화학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다음 10월에도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 그럼 10월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